안녕하세요. 모델리스트 최의 클로 R&D 클래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어드 스커트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고어드 스커트는 클로 R&D 클래스 9강에서 제작한 H라인 스커트 원형을 활용하겠습니다. 앞판 5피스, 뒷판 5피스로 총 10피스의 고어드 스커트이며 밑단에 플레어 분량이 있습니다. H라인 스커트 원형을 변형해서 고어드 스커트를 제도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에 사용될 H라인 스커트는 클로 R&D 클래스 9강에서 제도하였던 H라인 스커트 원형입니다. 패턴을 제도하기에 앞서서 사용자 설정에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변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용자가 편하게 하기 위한 기능이잖아요. 제가 밀리미터에 익숙하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로 변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고어드 스커트란 무엇일까요? 고어드 스커트를 검색을 하면 사전적 정의로 플레어 스커트 일종으로 고어를 몇 쪽 덧대서 만든 스커트, 엄브렐러 스커트, 파라솔 스커트, 파라슈트 스커트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어의 개수는 여러 가지인데 개수에 따라서 6 고어드 스커트나 8 고어드 스커트로 이렇게 이름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러 쪽으로 잘라야 하기 때문에 자를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보통은 엉덩이 선을 기준으로 자르는 위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선을 트레이스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으로 트레이스 해 놓았고요. 여기에 이제 점을 찍어서 어떤 위치에 나눌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 위치에 해도 되고 저는 앞쪽은 약간 가늘게 하고 옆쪽은 크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앞중심판은 결국 앞중심선을 합치기 위해서 한 피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엉덩이 선을 3등분 한다면 앞중심에 있는 피스가 너무 크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중심에 그래서 65mm의 점을 하나 이 엉덩이 선에 추가를 하였고요. 이 위치에서 첫 번째 쪽을 나누도록 하겠고 다음은 이 선의 2등분점에 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내부 다각형 선툴 이용해서 지금 잘라 놓은 점에서부터 수직선을 이렇게 임의로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일단 임의로 그렸습니다. 이유가 이제 이 다트가 이 절개선 위치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냥 이동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다트를 삭제해 버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하였더니 다트 분량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현재 다트 분량은 44.7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옆선에 들어가 있는 다트. 옆선도 이런 모양이 되면 사실 이 두 개의 옆선이 합쳐지면 결국 여기에 커다란 다트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원형의 경우에 특히 H라인 스커트 원형의 경우에 옆선이 감당하고 있는 다트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옆선이 너무 많이 휘어지고 이 상태 그대로 절개를 해버리면 세 번째 피스의 허리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허리선에 늘려서 다트 분량을 줄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점을 Shift 누르고 옆으로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X축 방향으로만 10mm 늘리고 Y축으로는 제로 해서 수평으로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트 분량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지금의 다트 분량은 44.7이었지만 여기에 10mm가 허리 분량이 늘어났죠. 그러면 다트 분량이 10mm가 늘어나야만 원래의 허리선 길이가 될 것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의 다트 분량은 54.7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4.7mm의 다트 분량을 만들어 줄 예정인데 다트가 2개이기 때문에 27.35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허리선에 다트 분량을 이제 모두 삭제를 해버릴게요. 지금 있는 점의 위치가 새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삭제하겠습니다. 옆선의 모양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수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선도 곡선으로 만들겠습니다. 허리선 곡선으로 만든 후에 점선 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두 점의 위치가 허리선까지 가면 거기가 다트 위치 또는 절개선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맞추기와 점추가 외곽선을 합니다. 그러면 허리선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다트 분량이 27.35였는데 나누기 2하면 13.67 되겠네요. 그러면 점추가 이용해서 13.67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밖에 입력이 안 되네요. 그러면 저는 13.6으로 모두 입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량이 다트 분량 되겠습니다. 절개선인데 왜 자꾸 다트라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절개가 들어가면서 그 사이에 이렇게 허리 분량 같은 분량이 없어지는 걸 전부 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를 절개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절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겠죠. 이 선을 그릴 때 어느 정도 위치까지 내려오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엉덩이 선까지 내려오게 하면 너무 다트가 길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엉덩이 선보다는 약간 올라간 위치에 끝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을 길이를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한 60 정도 조정을 해서 그 선에다가 절개선의 혹은 다트선의 끝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60은) 좀 많은 것 같아서 50 정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 위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쪽도 50 정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조정하고 그 다음 내부선을 이렇게 연결해 그려서 잘라내면 되겠죠. 자르기 하고 여기도 자르기 해 놓습니다. 그 다음 이 세로선은 밑단까지 연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외곽선에 맞추기 이용해서 외곽선에 맞추기 이용해서 외곽선까지 연장을 해놓고 나중에 이 선을 기준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허리 부분에 이 두 선을 접었을 때 허리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확인을 해줘야겠죠. 자르기 하기 전에 이 기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트 접기죠. 이렇게 해서 허리선 확인하고 이쪽도 마찬가지 다트 접기에서 허리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패턴을 자르기와 재봉하겠습니다. 자르기와 재봉을 해야 자르기도 되면서 재봉이 되어서 좀 더 쉽게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쪽 패턴에도 앞서서 삭제했던
다트 부분이 남아 있어서 삭제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 여기 이 선은 지금처럼 일직선으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아래쪽의 수직선과 완만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곡선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봉선 수정 툴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허리선에 좀 재봉이 이상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다트가 있었고 그 다트 길이도 재봉이 돼 있었는데 그 다트를 중간에 삭제를 해서 허리선이 됐었고 또 자르기해서 삭제해 버렸고 하다 보니까 허리선이 다 안 맞을 겁니다. 과감하게 다 삭제합니다. 다 삭제를 해놓고 다시 1:n 재봉하도록 하고 이 절개선에도 재봉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판은 5쪽으로 나누어진 것 같아요. 앞중심선은 나중에 합치기 할 예정이라서요. 그럼 연결해서 바로 뒷판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점추가 선분 나누기 이용해서 뒷판도 뒷중심선에서부터 엉덩이선에 65mm의 점을 찍었고 남은 부분은 2등분 해 놓겠습니다. 다트 끝점 삭제해서 이 다트 끝점 다트 분량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다트가 이렇게 남아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삭제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다트 분량은 현재는 55.8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옆점을 앞에서처럼 수정해 줘야 되겠죠. 패턴을 변형할 때 기본 원칙은 같이 재봉되는 선은 같은 변형을 준다입니다. 그래서 앞판에서 10mm 늘렸기 때문에 뒷판에서도 10mm 늘려 놓도록 합니다. 당연히 옆선의 곡선이 형태가 바뀌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 놓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 이 허리선을 점들을 모두 선택해서 삭제하고 곡률 수정 툴로 허리선을 완만한 곡선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 3등분 했던 선을 이렇게 3등분 했던 점에서 수직선을 그려 놓습니다. 이 두 점은 맞추기와 점추가 해서 외곽선 하면 허리선에 점이 생길 것이고요. 이 경우에도 앞에서처럼 엉덩이 선에서 어느 정도 올라간 위치까지 수직을 유지할 건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한 30mm만 남기려고 해요. 방향 확인해서 아래쪽에서 30mm만 남도록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길이 변경해서 다음으로 다트 분량 표시해야 되겠죠? 앞서서 우리 다트 분량 얼마였죠?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허리선을 모두 선택을 하면 217.9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허리 여기는 150mm죠. 그러면 217.9 중에서 일단 빼줘야 되는 게 3mm 이즈 분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즈 분량 3mm 제거를 하면 214가 되겠고 여기에서 150 마이너스를 해주면 64.9가 됩니다. 이 64.9가 다트 분량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트는 두 개가 생기니까 나누기 2 해서 32.45 다시 나누기 2 해주면 16.2 되겠네요. 그러면 양쪽으로 16.2에 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트 분량을 정확하게 남겨 놓았다면 그 다트 분량을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트를 그려 놓았고요. 자르기 하겠습니다. 그럼 다트 분량은 이렇게 삭제하면 되겠고
그 다음 이 선도 역시 재봉이 되었을 때 허리가 예쁘게 곡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다트 접기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엔터. 다트 접기하고 허리선 확인하고 엔터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자르기를 다 끝낸 후에 이 고어드 절개선의 형태를 곡선으로 바꿔줬는데요. 자르기 하기 전에 곡선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약간 볼록한 곡선, 너무 심하게 볼록한 형태가 되면 안 되겠고요. 약간 볼록한 곡선으로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 이 두 선은 선택해서 외곽선에 맞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자르기와 재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다트선에도 역시 재봉하고요. 허리밴드와 허리선도 1:n 재봉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보면 이렇게 패턴 피스가 나누어진 고어드 스커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앞판도 5개, 뒷판도 5개로 나눈 상태이지만 디자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숫자는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H라인 스커트 원형을 여러 개의 피스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밑단에 플레어가 들어가는 고어드 스커트로 완성을 해보아야겠죠. 저는 전체적으로 길이를 좀 늘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커트의 밑단에 플레어 분량을 벌릴 것이기 때문에 사이의 간격을 또 미리 늘려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이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60mm 정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약간 가리도록 길이 조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 밑에서부터 몇 센티미터 위치에 고정을 해서 아래쪽을 벌려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밑에서부터 한 30cm, 300mm 위치를 고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선에 동일하게 아래에서부터 300mm의 점을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을 추가해 놓아야 밑단에만 벌리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까지 연결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고어드 스커트라고 보기에 어려워집니다. 모두 동일한 위치에, 모든 절개선에 동일한 위치에 점을 추가했습니다. 앞중심선과 뒷중심선에는 점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앞중심선과 뒷중심선은 나중에 합치기 할 것이기 때문에 플레어 분량을 만들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분량을 벌려줄 차례인데요. 이 밑단선에 앞판 패턴 중에 오른쪽에 있는 점들을 모두 선택하였고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한 10cm 정도 늘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턴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이 두 점도 선택해서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점이죠. 밑단점 중에 왼쪽 바깥으로 늘려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00mm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시뮬레이션이 좀 무서웠죠? 패턴이 겹쳐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입자 간격을 좀 5로 해놓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입자 간격을
크게 놓고 실습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단에 플레어 분량이 생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뒷판에도 마찬가지로 패턴 피스마다 밑단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모두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 거리에 100 입력하였고요. 또 왼쪽에 있는 점들 선택해서 늘려주었죠. 말을 실수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점들 선택해서 100mm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시뮬레이션 하면 앞에서처럼 괴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옆에서 봤을 때 약간씩 떨어져 있도록 위치를 조정해 놓고 시뮬레이션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꼬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밑단의 플레어 형태가 되는 고어드 스커트가 되겠습니다. 대신 밑단이 각져 보이죠. 라인이 완만하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밑단이 각져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밑단선이 지금 수평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곡률 수정 이용해서 밑단선을 약간씩 곡선으로 수정해 보도록 합니다. 곡선의 형태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곡선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점선 수정 툴을 이용해서 곡선의 모양을 수정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앞중심선과 뒷중심선에서는 곡선으로 하기 애매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 패턴에 곡선으로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분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 점을 선택해서 아래로 내려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한 15mm 정도 늘려주도록 합니다. 늘리는 분량은 곡선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밑단선이 잘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서 부족하다면 추가로 더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15mm 늘렸었는데 5mm 추가로 늘려보겠습니다. 이게 나온 것 같죠? 그러면 20mm 늘려준 셈이니까 앞중심선은 이대로 수직으로 20mm 연장하고 곡률 수정 툴 이용해서 밑단을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어드 스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고어드 스커트를 만든 후에 이 플레어가 생기는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할 때는 이 점들을 모두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아래로 이동하면서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30mm만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면 약간 더 내려간 위치에서 플라운스가 생기게 되는 그런 스커트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저장부터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 변형도 또 있을 것이라서 저장해 놓는 것을 권장합니다.